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탄핵 릴레이.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죠.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여권을 압박하고요. 그게 언제냐면 7월입니다. 정청래 그 국회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 청원이라는 형태로, 이건 대개 입법 청원이거든요. 뭘 이렇게 법을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청문회를 열겠다 그러면서 몇 번 청문회를 열었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방식입니다. 자, 이때부터 과연 이 청문회라는 그런 우회로로 대통령의 탄핵을 압박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 운영 평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 제동 또는 견제하려는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이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한 거죠. 그건 뭐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 법사위의 그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이런 방식 자체가 꼼수다. 그건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이 사람들에 대한 탄핵 릴레이가 있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뭐 아시다시피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문제를 비롯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건 이제 이재명이지만 뭐 이런 부분 수사를 그 중간 지휘자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그 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뭐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거는 12월 5일에 이제 가결을 시켰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요건 중앙지검 지휘부입니다. 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런저런 수사를 사실상 거의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빌드업 과정이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민주당은 아니다, 각각의 경우에 이런저런 위법적인 행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그렇게 서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5일 가결됐죠.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겠다 그러면서 그 준비기일을 18일로 잡았습니다. 18일, 엊그제입니다. 18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쇼, 국회 법사위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은요, 국회가 소추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때 바로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소추 사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은 정청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고, 본인이 가서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대리인단, 대개 이제 대리인단은 변호사입니다. 변리인단을 선임을 해서 가서 법사위원장이 잠깐 설명하고 대리인단들이 이만저만해서 탄핵했노라 이런 거는 이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18일에 아예 안 나타났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안 나타나고요, 대리인단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심리를 맡았던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국회 법사위입니다. 변론 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론 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하겠다. 이러면서 3분 만에 끝. 그리고서 이제 다음 그 변론 준비기일은 1월 15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국회 법사위원회가 대리인단,
변호사죠. 선임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커넥트라는 데를 선임했다고 하네요. 다음이 15일이 아니고 다음이 1월 8일이네요. 자, 근데 이렇게 보세요. 12월 18일에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하려고 하다가 국회 법사위가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바람에 1월 8일로 20일간 늦춰졌습니다. 근데 국회 법사위는 별로 신경 안 쓰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왜? 원래 처음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무슨 위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으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 수찬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드업 과정의 계단 이런 것들은 치워도 된다. 이런 뜻 아니겠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이 단계적으로 했던 그 계단들은 치워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신경 안 쓴다. 이런 그걸 의미하는 거다는 거죠. 12월 18일 변론 준비 기일에 노쇼 한 거는. 자, 이렇게 되면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런 이건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런 탄핵 안을 가결시켰는데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예고편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걸 국회 법사위가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걸 고백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자꾸 어차피 이 사람들 탄핵 소추에 진정성도 없는데 붙잡고 직무정지만 오래 끌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런 몇 사람들이 직무정지 상태니까 현재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을 12월 10일에 냈습니다. 그리고 18일 한 일주일쯤 뒤에 그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국회법 소추인이 안 나타났으니까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이제 헌법재판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변론 기일 이걸 12월 24일로 잡았다가 내년 1월 15일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직무정지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의 로드,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탄핵소추안 계류된 사람들의 심리를 늦출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헌재의 책임입니다. 거기다가 물론 민주당 책임도 있겠죠. 민주당이 여러 개 숙제를 많이 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 거죠. 직무정지 당한 사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 탄핵 릴레이, 그 다음에 헌재의 업무 과중,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피해는 누가 구제해줘야 되죠? 헌재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탄핵 릴레이 같은 이런 일이 없었다면 대략 한 3개월이면 끝날 일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것 심리하느라 한 2개월 늦춰져서 5개월 동안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탄핵 소추를 당한 사람한테 있는 거다. 안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밀어놨다 그러면 직무정지 상태로 인한 피해를 방송통신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차장검사, 부장, 이런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데, 지금 소추를 추진했던,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국회 법사위의 움직임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아마 이 법무법인 커넥트인가 여기가 앞으로 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대리인을 하더라도 국회의 대리인이죠. 하더라도 아마 거기서 그냥 소극적으로 아마 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보니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자체가 별 신경을 안 쓰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어차피 이건
탄핵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러면 직무정지 상태가 지금 이대로 그냥 국회가 신경 안 쓰는 사이에 굉장히 오래 가게 생겼으니까. 그럼 일단 가처분을 받아서 업무에 복귀시켜 놓고 천천히 이 심리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탄핵소추의 대상자들이 굉장히 본의 아닌 피해를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 사태, 아니면 빨리 매듭을 지어주든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12월 18일 국회 법사위가 자기들이 변론 준비 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고 뒤늦게 선임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계속 놓는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징검다리들은 헌법재판소가 치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